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일단 출발할 때 크게 내리면서 시작을 했다가 낙폭을 줄였고요. 나스닥은 상승 전환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JP모건 등에서 지금 하락장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투자 조언을 한 점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낙폭 많이 줄였고 결국 3%대 상승 전환했습니다. 어제 우리장 보면서 조금 답답했잖아요. 오늘 뉴욕장의 흐름을 좀 반영해서 우리도 조금 막판이라도 스퍼트 내주고 조금 기대 요소를 가질 만한 무언가가 등장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맞아요. 일단 시장이 좀 올라줘야 투자 심리도 회복이 될 테고 JP모건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다만 주가 떨어지는 거 보면 이건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정말로 용기를 내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낙폭이 안 끝날 것만 같은 이런 공포심을 키우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 종목들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하면서 과연 어떤 대응이 지금으로서는 가능할지 그리고 좀 새롭게 눈여겨볼 만한 종목군들은 어디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이슈 브리핑 때 이 특집이 빈번해지면 안 되는데 오늘 저희가 어찌합니까 특집 오랜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네. 장에서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이 있어서 박 앵커가 먼저 첫 번째 종목군 소개를 해주시죠. 그 시작은 일단 2차 전지 쪽 잡겠습니다. 2차 전지 빠진 종목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구분했을 때 생산, 양극재, 음극재, 동박, 전해액, 분리막 그리고 장비주까지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있죠.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장에서 후성 하나 빼고 모든 종목이 하락했어요. 오, 네. 비단 이 후성 하나 빼고 모든 종목이 하루 빠졌다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의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부담입니다. 11월 19일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2차 전지 대표 소재주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12월 1일부터 상승률만 계산을 해봐도 LNF 17%, 에코프로비엠 19%, 첨보, 동화기업, 포스코케미칼, 지난해 상당수 이름을 떨쳤던 대표적인 소재주의 하락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떨어지는 것인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것인가 한번 넘겨볼게요. LG 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수급적인 변동 나타나고 있고 또 지난해 많이 올랐다라는 것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 자동차 생산과 판매 데이터가 11월부터 조금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도 받았고요. 중국 배터리 소재와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또 중국 소재주 대비 우리가 좀 높은 밸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등이 부담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죠. 특별한 악재나 지나친 밸류 부담이 없다면 수급적인 변동 요인으로만 밀린 종목 지금이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포인트를 잡아봐야 되나 싶어서요. 종목 얘기를 할 때 그 염승환 이사께서도 항상 하는 말이 어떤 악재가 있어서 이렇게 빠질 때 이게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슈 때문에 떨어지는 건지 네. 아니면 기업 가치 자체가 변하면서 구조적으로 떨어지는 건지 이거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전자에 더 가깝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좀 죄송해요. 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딴 생각하고 계셨군요. 아니요. 지금 피디님이 얘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제 말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수급 이슈에 따라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2차 전지가 그냥 무너진다기보다 단기적인 악재라고 한다면 그래서 흔들리는 거라면 충분히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피력을 해봤는데 이제 박 앵커가 받아주질 않았던 거죠. 저도 거기에 격하게 공감을 하는데 단순히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 하락의 기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다는 게 부담이에요. 네. 그래서 빨리 이 LG 에너지솔루션 상장이 끝이 나서 차라리 정말 밀릴 거라면 이 이후에도 밀리는 거고 수급 변동을 좀 덜 갖고 가게 될 종목은 분명히 또 살아남을 거란 말이죠. 그게 조금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또 이틀간 수요 예측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1월 27일에 상장을 하고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시가총액은 한 70조 원대, 단숨에 코스피 시총 3위권에 진입하게 됩니다. 만약에 잘 나가서 100조 원대로 올라가게 된다면 삼성전자 다음으로 바로 올라서는 흐름이 나올 거고요.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85.5%가 보호예수 물량으로 묶여있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유통 물량 중에서도 일부밖에 돌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 가운데 사겠다고 하는 이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 해외 2차 전지 ETF 관련한 자금 유입될 거고, 펀드 관련해서 자금 유입될 거고, 연기금 수요, 카카오뱅크 상장하고 연기금이 계속 샀던 거 기억하시죠? 연기금이 또 담아갈 수 있다라는 점. MSCI, FTSE 편입 기대감에 또 수요가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은 즉슨 상장하고 나서 사겠다는 이들이 정말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결국에는 이 공모 자금을 배터리 공장과 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라고 증권가에서는 대다수가 전망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래도 조금 포인트로 놓고 가야 되는 쪽은 결국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향 매출이 있는 쪽을 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로 앵커가 앞서 얘기해 주셨다시피 정말 기업가치 훼손이냐, 뭐 이 산업에 대한 치명타가 나온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전기차 판매 잘 되고 있고, 전기차당 배터리 용량 증가하고 있고, 전기차 효율 끌어올리려고 3원 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될 것이고, 미국에서도 바이 아메리칸 정책으로 인해서 이 한국세를 선호하고 있고, 결국에는 소재주 괜찮을 거야 라는 게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수급 변동이 있으니 당분간은 그래도 연초에 흐름 나온 대로 장비주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의견이 더 많은 상황이죠. SK증권의 의견입니다. 조금 눈에 띄는 종목 이렇게 담아보자라고 정리를 해줬더라고요. 넘겨보실게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 부각되면서 저평가라는 점 살펴야 된다. 신규 커버 시작하겠다라고 의견 냈고요. SKC와 SKIT, 저밸류고 그리고 안정성 부각되는 시점에서는 분리막 쪽 당연히 지켜봐야 된다라고 의견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4년간 2,300억 원 정도 수주할 것인 TSI 주목하자라고 장비주 하나 꼽았고요. CIS 역시나 장비 쪽에서 전극 공정이 상당수 많은 매출 비중을 내게 될 텐데 그중에서 CIS의 장비가 주목되고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점유율 한 20에서 30% 내고 있고 기대 수준은 1조 원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CIS에 대해서도 긍정의 시각 둬야 된다라는 목소리 많이 나오니까 일단 소재주 지금 조금 버겁다면 장비주로 살짝 한번 포트를 섞어보는 건 어떨까라는 게 하나의 전략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시총이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나라는 의문부터 시작해서 수급 쏠림들이 있다 보니까 뭐 시장 전체 그리고 2차 전지 내에서도 좀 이런 수급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도 추려줬으니까 이 이슈들과 함께 이 두 종목도 계속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어쨌거나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기대가 컸었는데 하락하는 속상하죠. 기간들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많이 지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지치는 종목군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인데요. 여기는 악재가 그냥 트리플 크라운입니다. 안 좋을 수 있는 주식시장에서 대표적으로 꼽는 악재는 지금 다 갖고 있거든요. 네. 금융당국 규제 지난해부터 하반기에 시작됐죠. 올해도 계속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여당 대선 후보도 규제 강화 쪽으로 입장을 밝힌 상태라 여기에 대해서는 대선 이슈가 끝날 때까지 불확실성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경영진 리스크 있죠.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와 경영진이 상장 40여 일 만에 스톡옵션으로 받았던 주식을 다 현금화하면서 뭐 도덕적 해이 얘기 나왔었고 개인 주주들 들고 일어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류영준 카카오 공동대표 내정자가 자진 사퇴했죠. 뭐 장부진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추세를 밟을 수밖에 없었고 카카오 노조 측에서도 이미 반발을 해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됐었던 인사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전에도 저희가 한번 브리핑을 해드렸었는데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 어떤 실적에 대한 부진 전망들 계속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 전망이 한 1,774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도 한 15% 정도 하회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하다 보면 이제 카카오의 조정 기간도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해서 돈만 많이 벌어가면
냉정하게 말해서 주주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다음 장을 보시면 이 문어발 확장을 한 후에 문어발 IPO를 하다 보니까 이게 모 회사와 자회사들이 중복 상장을 하면서 주주 가치가 계속 희석된다라는 거죠. 네.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 게임즈부터 페이 그리고 올해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하고 카카오 모빌리티까지 연속적으로 상장 혹은 상장 예정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음 장을 보시면 매크로 환경을 봤을 때 성장주 안 좋다라는 얘기들은 저희가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카카오에게는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앞에 네. 이유들이 너무 굵직해서 그리고 지난 간밤에 장 초반에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1.8%까지 찍었거든요. 이후에 다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을 보나 이 개인 그러니까 기업의 개별 이슈적으로 보나 전반적으로 너무 안 좋아요. 하다 보면 이제 낙폭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얼마나 떨어졌느냐 지난해 고점 대비했을 때 다음 장을 넘겨주시죠. 한 45% 정도 하락을 기록했는데 2021년 6월 24일에 17만 3천 원 찍고 어제 9만 5,200원을 찍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은 말할 것도 없고요.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는 모습인데 한 13만 5천 원까지 목표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또 종목이기도 해서 좀 고민이 깊으실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 투자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연초에 개인들이 많이 샀던 탑10 종목에 카카오 게임즈, 뱅크, 카카오가 들어가 있는데 카카오 그룹주 전반이 지금 외국인 매도와 함께 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규제 이슈도 있고 경영진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있고 또 상장을 계속 하다 보니까 카카오에 대한 가치가 조금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라는 것도 부담이고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으로선 사실 지금 이제 매도하세요 보다는 보유자분들의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에 대한 전략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어제 카카오 쪽도 걱정이었지만 외국인이 카카오 다음으로 많이 팔았던 게 또 LG생활건강 아니었습니까? 화장품도 어제 깝깝하더라고요. 오늘 아침부터 자꾸 한숨 쉬게 되는데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아지죠. 지금 화장품주도 여기도 진짜 심각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 나왔었던 증권가 하향 리포트가 이 정도예요. 아모레퍼시픽도 한 곳 나왔었고 줄줄이 한 120만 원까지 낮춰 잡은 상황인데요.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면세 쪽으로 너무 안 좋습니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 식음료 쪽으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한다지만 면세 쪽 어떤 충격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 뚝뚝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중국 매출액 자체도 지금 떨어지는 상황에서 LG생활건강도 함께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비단 LG생활건강뿐만 아니라 아모레퍼시픽도 비슷한 상황인데 하다 보면 주가 자체도 역시 많이 떨어졌습니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 지난해 고점 대비했을 때 48%, 아모레퍼시픽이 52%. 두 종목 다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죠. 카카오는 기대감, 성장성 기대하면서 갖고 있으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화장품주는 차마 이거 계속 갖고 있으세요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 그런 전반적인 주변 환경이에요. 네, 진짜 어찌합니까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게 화장품 대형 종목들의 부진 뿐만 아닙니다. 코스메스 등도 어제 외국인 매도 같이 바닥갔던 흐름이 나왔기도 했는데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까요? 참 어려운 질문을 던지게 될 것 같아요. 오늘 김진만 팀장님께 이 전략의 공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챙겨보도록 하시죠. 예, 그러면 앞서 언급드렸던 종목군들 어떤 투자 의견이 나올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종목군부터 2차 전지 어찌합니까? 좀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미래 성장성에 대한 확신이랄까? 그런 건 아직 남아있긴 한데 네. 어떤 대응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오늘 어찌합니까 특집이라고 들었었는데 일단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시간의 문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장성도 좋고 이제 아직도 전기차 침투율이 낮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침투율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책적으로도 그런 서포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금리 인상 시즌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정책적인 확실성이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작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르고 그 오른 부분이 그래도 많이 지지가 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밸류 체인을 잘 갖춘 기업들은 그만큼 고평가를 많이 받았고 이제 24년도까지 영업이익이나 매출 혹은 이제 수주 잔고까지 끌어오면서 성장성을 정말 극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이 많이 땡겨왔지만 그 다음 이제 25년도 그 이후까지 봤었을 때는 아직도 이제 뭐 이 부분 조금 더 성장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지금 당장 수급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개인 투자들만 사고 있는 시장 혹은 단기적인 단발적 매수세만 동반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성장성은 확실하기 때문에 누가 저점에서 잘 매수를 하느냐가 더 좀 이제 올해 이제 좀 투자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제 대형 IPO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수요 예측 시작하고 이제 1월 27일 날 상장 예상인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지금은 선제적으로 펀드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만큼 LG 에너지 솔루션의 펀드에 편입하거나 예를 들어 코스피 200 혹은 MSCI 지수를 편입하기 위한 선제적인 자금이 먼저 유출이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좀 고밸류 평가를 받았던 2차 전지 쪽에 좀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후에 일부 이제 분할 매수 혹은 공격적인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트렌드를 봤었을 때 이런 대형 공모주가 나왔을 때 연기금들이 상장 첫날부터 좀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코스피 200 혹은 지수 편입 이후에 또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안정적으로 상장을 하게 되면은 뒤에 있던 2차 전지 섹터도 다 같이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좀 긍정적인 말씀과 함께 시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그 LG 에너지 솔루션 수급 블랙홀 한번 지나간 다음에 매수를 하더라도 하자라는 의견으로 2차 전지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카카오 서비스를 쓰고 있고 더 성장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워낙 악재들이 겹치고 겹쳐서 이 종목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카카오는 어쩝니까?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예견된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이 많이 분산이 됩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 이제 카카오만 있을 경우에는 카카오페이든 카카오뱅크든 엔터든 이제 기타 자회사들의 모멘텀을 이제 카카오가 집중적으로 받으면서 이제 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대형 IPO들이 지속이 되면서 이제 일시적으로는 뭐 시가총액 카카오 그룹주의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었는데 일단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 자체가 많이 꼬였습니다. 즉 이제 개인만 매수를 하고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은 매도하는 모습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몸집이 너무 빨리 크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브레이크가 많이 걸린 상황에서 거기 4분기 실적까지 안 좋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일부 약간 정체가 되는 거지 아니냐는 좀 그 부분이 좀 우려 섞인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 뭐 보호예수 해제 거기 추가적으로 이제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스톡 옵션 행사 등 전체적으로 좀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수세를 조금 이제 저해하는 그런 일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무한의 확장이라는 플랫폼이라는 그 자체가 일부 규제 혹은 이제 유동성의 문제로 좀 제한이 되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사실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카카오 네이버가 힘들 수 있겠다라는 건 다들 예측했겠지만 그 부분이 실제로 다가오니까 조금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것 같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예견된 결론이지만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 다행히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얼마든지 붙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작년도에 신사업을 많이 추진을 했는데 그 메타버스라든지 기타 신사업이 올해 얼마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느냐가 앞으로 성장성에 문제가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올해 또 카카오 엔터나 모빌리티 상장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좀 수급적으로도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성장할 수 있는 재료는 충분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뭐 홀드 의견이죠. 사실 너무 많이 떨어져서 뭐 매도하라는 의견도 섣불리 제시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리하게 판매를 할 수 있고 그 성장 대세가 그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나마 좀 안심이 되고 좀 시간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안도를 할 수 있을 텐데 카카오는
매출 비중 자체도 국내에 워낙 이렇게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무한 확장이 될까라는 의문점도 있기에 성장성에 대해서는 갖다 붙일 수는 있겠으나 지금으로서는 매수 보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카카오도 다만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다음 화장품주는 진짜 여기는 네. 그러니까 어떤 앞날도 좀 컴컴한 것 같고 지금은 더 어둡고, 네. 화장품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장품주가 사실 다루기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인 모멘텀이 붙을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성장의 정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점유율도 계속적으로 이탈을 하고 있는 게 조금 시장에 리스크로 좀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사실 주요 매출처가 이제 중국에서 프리미엄 브랜드가 이제 잘 팔려서 이제 한국산이 좋다고 하는 인식과 함께 그런 프리미엄 브랜드가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그 부분이 조금 두각을 나타내면서 성장을 많이 한 화장품주였는데, 일단 이 부분의 매출 혹은 이제 점유율이 급격히 빠지고 있습니다. 급격히 빠졌다는 거는 이제 대체제가 계속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도 이제 중국의 브랜드를 이용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가적인 모멘텀 자체가 특히 이제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리스크가 많이 존재했다는 상황과 함께,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건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 이제 점유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광고 혹은 커머스 쪽을 통해서 매출을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지고 오히려 일회성 비용만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떨어져서 섣불리 매도하라는 의견도 제시드리기 조금 위험한 상황이지만, 이제 카카오보다 조금 더 상황은 좋지 않다라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성장 동력이 저해가 됐다, 즉 밸류에이션 훼손이 크다라는 의견과 함께 매수도 보류, 이 다음에 일단 지켜보자. 너무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한번 걸어보자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거고, 추가 매수도 하시지 마시라는 그런 의견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으로서는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반등했을 때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좀 분할 매도하는 방식도 좀 있지 않을까 싶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각자가 좀 어느 정도 결단과 함께 좀 앞으로의 흐름들을 보면서 좀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상에서 한 이 정도로밖에 말씀을 못 드려서 안타깝긴 한데, 화장품주에 대해서도 살펴봤으니까 좀 갖고 계신 분들 비중도 좀 줄여가면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정도로 많이 떨어졌으면 그래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종목군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의 코너 속의 코너 이규희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들 계속 하락하는데 이 정도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카카오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정말로 저점 매수 유효한 종목은 어디가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대형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유동성 자금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제 최근에 은행으로도 많이 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제 펀드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유출이 되면서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유동성이 공급이 악재가 되면서 대형주, 지난해 많이 성장을 했던 대형주들이 많이 빠졌는데, 대형주 위주에서 충분히 반등에 성공하는, 즉 기술적 반등뿐만 아니라 지금 정도 라인이면은 충분히 저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이제 오늘부터 해서 충분히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세 가지 종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 바로 종목 공개 그럼 해주시죠. 네, 저는 먼저 현대차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현대차는 사실 지수 대비에 그래도 많이 선방을 했습니다. 즉 과대 낙폭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그만큼 현재 지수에서 이만큼의 퍼포먼스를 내줬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글로벌 점유율도 높아지고 매출도 높아지고, 그래도 올해 차량용 소비지 어느 정도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진다면 현대차 지금 정도 라인이면 충분히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외형적 성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로봇 모멘텀까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주가는 오를 것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시초가도 지금 오늘 다뤄드리는 종목은 충분히 시초가 공략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추가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사실 셀트리온 그룹주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어제 자사주, 셀트리온은 1,000억,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500억의 자사주 매입 공시를 내게 됐는데, 어느 정도 저점에서
이제 강한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인 재료가 함께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생각보다 4분기 실적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려했던 부분보다는 레키로나주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기존의 컨센서스를 많이 내렸는데 낮아진 기대감보다는 훨씬 더 높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지금 보시면 코로나 이전의 주가보다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라인이면은 충분히 저점 매수. 이제 이 정도면은 이제 바이오주 정도에서는 저평가 부분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충분히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시젠을 다뤄볼까 하는데 이제 바이오 이제 키트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쇼티지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피크아웃 우려가 같이 공존을 하면서 이제 사실 이 부분이 시장에서 혼조세가 있고 있는데 저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제 오미크론 확산세는 키트주에 대한 다시 한번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키트주 중에 일부 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시젠도 작년부터 이제 단순히 이제 키트주뿐만 아니라 뭐 여러 회사들을 인수를 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시간을 많이 벌었다. 다음 모멘텀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시간을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인해서 벌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고 워낙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잘 나오는 걸 알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북미 혹은 이제 유럽 쪽에서 쇼티지가 전당 키트 쇼티지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은 당분간 호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충분히 매수도 가능하다. 다만 시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피크아웃 우려가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단발적인 기술적 반등 혹은 이제 추가적인 강산승이 한번 나왔을 때 매도 단기적인 포지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래서 팀장님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면 제일 좋겠고 안 올라도 저희가 대응은 해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시장 흐름과 분위기 속에서 바이오주를 갖고는 용기와 공략,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시젠까지도 반등할 수 있기를 응원하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DB금융투자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